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동일한 키워드를 봤었죠. 로봇이나 AI, 정책 모멘텀 이런 쪽을 봤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키워드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제부터 시장에 눈에 띄는 키워드 있죠. 양자 암호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정책 모멘텀이 양자 암호, 양자 기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뭐 로봇이었든지 AI였든지 상승의 날개를 단 것은 정책 모멘텀, 정책이라는 것이 붙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더 날개를 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좀 살펴보자면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에서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양자 암호 통신 제품 관련해서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심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심사에서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상용화 단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상용화되는 게 속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된다는 것이 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냐 높지 않으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상 제품에 가까운 이 개발 단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양장키 분배 방식을 활용한 전용 회선 서비스, LG U+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전용 회선 서비스. 저희가 이게 기술적인 것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양자 암호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자체가 전용 회선 자체가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회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인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것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단계에 들어왔을 때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통3사가 내놨던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가 2020년에 있었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서 양자 암호 통신 이제 시범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좀 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최근에 정책 모멘텀 얘기를 하면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공공 영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민간 영역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 양자 암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영역에서 결국 활용이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민간 영역까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이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군이 있겠죠. 군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결국은 군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에 양자 암호 통신망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레퍼런스가 확보되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민간 시장에 진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수월할 것이고요. 제가 앞서서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시장의 규모 자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에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시작은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제품에 대한 심사 인증을 착수하면서 시작이 된 거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밑받침해서 공공영역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또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퍼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계가 생각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대가 조금 좁혀진다라고 하면 시세 여전성 가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주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KCS일 겁니다. KCS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에 앞선서 있었던 작년 2021년에 있었던 5월, 6월에 있었던 고점을 살짝 벗겨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세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매물을 이제 덜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종목 중에 우리넷도 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 초에 있었던 이제 주봉상입니다. 2022년 초에 있었던 고점을 벗겨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이버도 비슷한 형태고요. 이게 앞에 있었던 매물들이 현재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이버 같은 경우는 앞선 매물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앞선 매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앞선 매물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시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된다면 또 즉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숫자로도 금방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로 양자무통신 시장에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장을 이길 펀치 한 방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바로 원전주입니다. 그동안에 2차전지라든지 이쪽에 워낙에 좀 관심이 쏠려 있어서 신재생 이쪽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겨울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곧 봄이 올까? 어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아직 뚜렷한 재료는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봄이 되면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권이 바뀔 때만 해도 정권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원전 관련주들을 꼽았었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좀 하락 조정을 많이 겪었고요. 작은 종목은 10%, 많은 종목은 40%까지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 원전 관련주들이 재미를 못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같이 탑픽으로 꼽혔던 방산주와 비교했을 때는 방산주가 초강세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원전이 더 이제 소외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겨울잠을 깨면서 봄이 오고 해소가 될 것이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정책적인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거는 실질적인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본 계약을 시작으로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폴란드 원전 본 계약이라든지 체코,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도 현재 나올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수입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높은 가격 변동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전 수주에 대한 의사 자체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 보았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좀 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수주를 받은 거하고 실제 매출로 다 연결되는 것은 시차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종목도 한번 정리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저께 시세가 좀 많이 제법 나왔었고 오늘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전고점 2023년 올해 1월이라든지 작년 11월에 있었던 고점을 어제 벗겨냈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는 것도 그 전고점 위에서 이제 이번에는 돌파를 이후에 지지선을 만들면서 상승하기 위한 이제 레벨업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전기술은 이제 작년 8월에 있었던 고점이 82,000원이었는데 어제 그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안정성으로 조금 생각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지 않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 한전 KPS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전 KPS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선 매물에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도로 내놨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뭐 두산 세 종목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결국에는 올해 이제 원전 수준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낙에 2차 전지라든지 AI, 로봇 쪽을 봤다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오늘의 키워드는 양자와 원전인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 돈이 몰리는 종목군들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간 기존의 종목군들이 조정받는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피난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난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2차 전지나 AI 쪽이 로봇이나 이쪽이 될 것인데 시장의 매기가 계속 한쪽에만 쏠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옮겨왔다라고 조금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이 시세 연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같은 다른 테마라도 시장에서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잘 왔다 갔다 교차로 이제 매매하는 스킬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